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액티베이션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수업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죠? 수업의 흐름이 결국 우리는 이제 딥러닝으로 뉴럴넷으로 여러 좋은 피처를 뽑기 위해서 뉴럴넷으로 가야 된다를 봤었고, 그러면 이제 그 뉴럴넷의 파라미터 어떻게 학습할 거냐? 그라디언트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코스트 펑션을 뭘로 할 거냐? 코스트 펑션을 계산하기 위한, 레이블과 비교하기 위한 우리 모델의 아웃풋을 어떻게 할 거냐를 방금까지 살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가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액티베이션 함수가 쓰이는 게 우리 모델의 아웃풋 레이어에서도 쓰이지만 중간중간 히든 레이어마다 우리가 이제 쓰인다는 것을 아까 봤었죠. 중간에 논리니어리티가 들어가야지만 뉴런넷이 우리가 깊게 쌓는 의미가 있다. 뭐 파라미터 관점이나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성능 면에서 카패시티 면에서 우리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히든 레이어에서 많이 쓰이는 액티베이션 함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액티베이션 함수는 렐로입니다. 사실은 렐로가 이 뉴럴넷의 부흥을 이끈 가장 큰 또 공신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렐로와 그와 관련된 다른 모델들에 대해서, 다른 액티베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시그모이드가 있죠. 시그모이드는 이제 렐로 전에 많이 쓰이던 것입니다. 시그모이드와 하이퍼볼레이트 텐덴트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시그모이드 함수는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를 이제 우리가 뭐 다 정의역으로 지금 받으면서 대신에 이제 액티베이션 된 아웃풋은 이렇게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하이퍼볼릭 텐덴트는 이제 비슷하게 생겼지만 마이너스에서 1 사이의 범위를 가지고 있죠. 액티베이션 아웃풋이. 그리고 렐로가 지금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쓰인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렐로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 데이터와 그다음에 0가의 맥시멈 값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키렐로 같은 경우는 렐로랑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이 음수 부분이 0이 아니라 그죠? 음수 부분이 0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값을 가지도록 그래서 정보의 손실을 약간은 좀 더 약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엘로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똑같지만 엘로 같은 경우는 여기 음수인 부분이 이제 곡선 형태로 다음과 같은 익스포넨셜 기반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이제 렐로와 좀 변형된 모델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인 모델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맥스아웃입니다. 자 맥스아웃이라는 거는 다 똑같아요. 맥스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맥스죠. 다 맥스인데 뭐가 다르냐? 자, 여기서 이걸로 보시면 편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가 0이다. 여기가 0이다. 그러면은 얘는 렐로랑 똑같아져요. 얘는 똑같습니다. 약간 이제 노테이션이 약간 좀 헷갈리게 써줄 수도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렐로는 여기가 WTX 더하기 B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어쨌든 액티베이션의 인풋과 0을 비교한다는 측면에서 여기는 이제 X라고 써져 있는데 이 맥스아웃과 만약에 비교하고 싶다. 맥스아웃 노테이션을 그대로 따르면 여기 나와 있는 X가 이제 W1T X 더하기 B1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랑 0이랑 비교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전 레이어에서의 X가 들어오면 그 이전 레이어에서 그 H라고 할게요. 이전 레이어에서 H가 인풋으로 들어오면 H에다가 W1T H 더하기 B1 한 게 지금 여기 X라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도 이제 얘를 그냥 H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다르냐? 맥스아웃은 지금 파라미터가 두 배가 된 겁니다. 파라미터 두 배가 됐어요. 이렇게. 파라미터가 지금 두 배가 됐습니다. 그죠? 자, 얘는 그러면은 한번 보시면은 일단 렐루를 더 일반화시킨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얘가 만약에 웨이트랑 바이어스가 런어블한 건데 얘네들이 다 0으로 됐다. 그러면은 얘는 맥스아웃은 렐루랑 똑같아집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맥스아웃의 형태도 지금 네, 이제 일부에서는 또 쓰이고 있다. 라는 점을 맥스아웃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맥스아웃이 렐루를 다 일반화시킨 형태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전통적으로 예전에 많이 쓰였던 액티베이션 함수는 다음과 같이 시그모이드와 하이퍼볼릭 텐덴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도 봤죠. 자, 시그모이드 먼저 보면은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0과 1 사이의 값을 내뱉는데요. 여기서 한번 보시면 그라디언트 값. 결국 우리가 그라디언트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액티베이션도 굉장히 이 요거 자체의 그라디언트도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그라디언트가 여기서는 좀 이제 유의미하지만 여기서는 그라디언트가 굉장히 영향에 가깝습니다. 여기서도 그라디언트가 사실은 그라디언트의 최대값이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0.25에 불과합니다. 4분의 1이 최대예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시그모이드 x를 미분하면은 결국 시그모이드 x 1 마이너스 시그모이드 x 그러면은 시그모이드 x 얘가 0.5일 때가 이 전체가 최대가 되니까 0.5 곱하기 0.5에서 0.25 4분의 1이 됩니다. 최대값이. 즉 근데 우리는 깊게 쌓는다고 했죠.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굉장히 이제 그래디언트 값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퍼볼릭 탄젠트 같은 경우는 좀 비교적 약간 덜 하긴 해요. 덜 하긴 하지만 그 문제에서 자유롭진 않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시그모이드나 하이퍼볼릭 탄젠트 중에서 두 개 중에서 하나를 반드시 써야 된다. 그러면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쓰는 게 좀 더 낫기는 합니다. 그래도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이 0 부근에서는 좀 더 리니어한 그 y는 x라는 그 아이덴티티 함수와 그래도 닮아 있기 때문에 좀 더 리니어와 닮아 있기 때문에 학습이 보다 좀 더 안정적이긴 하거든요. 네, 그 부분을 그래서 하이퍼볼릭 탄젠트에 0을 넣으면 실제로 0이죠. 시그모이드에 0 넣으면 0.5지만 그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0 우리가 실제로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그럼 어떻게 이니셜라이즈 할 거냐? 보통 우리가 W나 B 등을 이제 0에 가깝게 이니셜라이즈 합니다. 평균이 0에 가깝게, 평균이 0이 되게. 센터 제로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0에 가깝게 이니셜라이즈가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서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이제 근사한다고 하면 이렇게 근사가 되거든요. 즉 이제 좀 0 부분에서는 이제 리니어에 가깝게 좀 되니까 좀 학습 자체가 좀 안정적으로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만약에 두 개 중에 하나를 반드시 써야 된다. 그러면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쓰시면 좀 더 시그모이드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액티베이션 함수들 몇 개 알아보겠습니다. 또 굉장히 재밌는 친구 하나 있어요. 가우시안 에러 리니어 유닛. 한 4년, 5년 전에 나온 17년, 18년쯤에 나왔는데요. 젤루라는 논문입니다. 젤루라는 논문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그렇게 막 엄청 인기를 끌지 못하다가 지금 최근에 각종 트랜스포머나 VIT 계열에서 이 젤루라는 함수가 이제 액티베이션 함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젤루라는 함수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젤루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이 파이 x가 가우시안 분포의 CDF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결국 인풋으로 들어오는 게 x죠, 지금. 이 액티베이션 함수에. 우리가 이제 렐루라고 하면은 이제 렐루 함수의 인풋으로 들어오는 게 x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그게 젤루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x에다가 지금 파이 x가 곱해져 있는 형태예요. 파이 x가 뭐다? CDF다. 아시겠죠? x까지의 CDF 함수입니다. 굉장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은 약간 드랍아웃과 좀 유사해요. 어댑티브 드랍아웃. 왜 어댑티브라는 말이 붙었냐? 인풋에 디펜드해서 이 비율이 정해지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인풋에 이제 비례해서 인풋에 디펜드해서 얼마나 얘를 켤지 안 켤지 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네. 또 다르게는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얘를 이제 뭐 나중에 우리가 RNN 할 때 배울 약간 게이트와 또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게이트 자체의 인풋으로 자기 자신이 들어가니까 좀 셀프 게이트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나. 네, CDF니까 결국 얘는 0에서 1 사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엑셀을 우리가 얼마만큼의 비율로 킬 건지 그 자체를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좀 셀프 게이트라고도 부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또 한 가지 굉장히 재밌는 게 뭐 젤로 자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젤로 자체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뭐 렐로랑 약간 좀 다르게 생겼죠. 이쪽에서. 젤로가 굉장히 재밌는 요소는 만약에 우리가 자, 여기서 CDF 보통 여기서 이 가우시안 CDF를 0,1로 둡니다. 쓴다 들어서요. 자, 근데 만약에 이제 가우시안 요거를 원래 얘가 가우시안이죠. 얘를 0으로 잡고 얘를 1로 잡는 게 아니라 얘를 굉장히 0에 가깝게 잡습니다. 굉장히 0에 가깝게. 그러면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자, 뭐 이제 원래는 가우시안 이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우리가 분산을 0에 가깝게 하면은 이렇게 생겼죠. 거의 그죠?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x가 이제 약간만 커도 x가 0보다 약간만 커도 그냥 1이 되는 거예요. CDF가. x가 약간만 0보다 작아도 CDF는 0이 되는 겁니다. 아하, 만약에 우리가 가우시안을 이렇게 모델링하면은 렐루랑도 연결이 되는구나. 굉장히 재밌는 액티베이션 함수입니다. 사실은 이제 액티베이션 함수가 연구가 계속되고 있어요. 연구가 계속되고 있고 중요한 분야지만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연구하기 쉽지 않은 분야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렐루가 물론 이제 새로운 브렉스루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렐루보다 좋은 액티베이션을 만들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젤로는 그래도 이런 트랜스포머 계열에 대해서는 렐루보다 이제 향상이 있다는 걸 보였기 때문에 지금 많이 쓰이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계열을 연구한다 또는 꼭 이런 계열이 아니더라도 연구를 할 때 과거의 연구랑 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걸 보이는 것도 굉장히 이제 재미있고 학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네, 결국 어떻게 생각하면 성능이라는 것은 이제 오르면 굉장히 좋지만은 어차피 우리가 만든 게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모든 모델에 대해서 다 올려주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결국 일부 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과거 연구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 가지 지표를 삼게 되면 그거는 굉장히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후속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액티베이션을 돌아오면은 만약에 액티베이션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기존에 렐루가 아예 안 되던 거를 많이 못하던 걸 찾아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피리어딕 함수를 학습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파란색 그라운드 트루고요. 그다음에 빨간색이 예측값입니다. 우리 모델의 추정값이 나오죠. 이 파란색 점을 가지고 우리 모델이 추정한 값입니다. 파란색 모델, 파란색 점을 가지고. 그죠? 파란색 점을 가지고. 자, 한번 보시면 인터폴레이션은 어느 정도 돼요. 그래도 그죠? 뭐 여기 좀 안 되긴 했지만 인터폴레이션은 그래도 그나마 뭐 네, 될 수는 있지만 여기 익스트라폴레이션 굉장히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중기함수 굉장히 지금 못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액티베이션 함수로 렐루를 쓰거나 하이퍼브리티넌트를 썼을 때의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20년, 21년도에 이제 관련된 논문이 나왔어요. 아, 액티베이션 함수 안 되더라. 네, 여기 스위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뇌과학에서 나오는 액티베이션 함수를 좀 본따서 만든 함수입니다. 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함수들, 기본적으로 좀 많이 쓰이는 함수들을 써보니까 액티베이션 함수를 이런 걸로 써보니까 주기 함수가 학습이 안 되더라. 익스트라폴레이션도 안 되더라. 이제 여기서 저자는 주장하는 게 액티베이션 함수 자체에 이런 주기성을 대표하는, 주기성을 의미하는 바이어스가 없기 때문이다. 주기성을 대표하는 요소를 우리가 넣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액티베이션 함수를 제안하고 있어요. 약간 독특하죠, 생긴 게. 그동안 우리가 봤던 거랑 약간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주기를 우리가 만약에 좀 인위적으로 놓고 싶다. 그러면은 주기가 1이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모델링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교수님 그럼 주기 함수를 고려 못하는 이유가 액티베이션의 주기성이 포함되지 않아서 그런 거라면 그냥 sin x나 cos x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x 더하기 sin 제곱 x를 써야 되나요? 라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sin x와 cos x면 행복할 텐데 너무 간단하고 사실 이런 액티베이션 함수를 과거에 썼었습니다. 하지만 실험적으로 일단 성능이 좋지 않고요. sin x랑 cos x는 보시면은 생각해 보시면 그죠? 이렇게 생겼죠. 그죠? 네, 제가 그림을 네 이렇게 생겼죠. 즉 여기서 굉장히 많은 로컬 미니마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 sin x와 cos x는 모노토닉이 아니니까. 그죠? x가 증가한다고 해서 sin x, cos x 계속 증가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로컬 미니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옵티마이제이션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sin x랑 cos x는 안 좋네요. 그러면 왜 제곱인가요? 그냥 x 더하기 sin x 해도 되지 않나요? 그냥 x 더하기 cos x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모노토닉 할 텐데. 맞아요. 모노토닉 합니다. 모노토닉 해요. 네, x 더하기 sin 얘는 안 되지만 x 더하기 sin x는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얘도 좋은 선택지지만 저자는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단은 대부분 0을 기점으로 이니셜라이즈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 액티베이션 인풋으로 들어오는 것도 어쨌든 0 부근인데 얘를 x 더하기 sin x랑 x 더하기 sin 제곱 x랑 한번 봤을 때 그죠? 자 여기 첫 번째 항 외에 그냥 이제 x의 리니어한 항 외에 그 다음 x의 논리니어한 그 다음 항이 x 더하기 sin x는 3승이고 x 더하기 sin 제곱 x는 이제 셀로 정리했을 때 x 제곱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우리가 x가 지금 0에 가깝게 결국 우리가 이니셜라이즈하고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레귤라이즈를 주면 더더욱 그렇죠.
그 상황에서 얘보다는 얘가 좀 더 그라디언트 베니싱, 즉 그라디언트가 작아지는 문제가 덜 일어난다. 그래서 그라디언트 베니싱 문제는 앞서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액티베이션 썼다. 시그모이드 함수의 미분값 최대값 뭐였죠? 4분의 1이었죠. 그럼 우리가 깊게 썼는다. 그럼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뭐 웨이트가 좀 더 이제 웨이트 자체의 스케일도 곱해지고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깊게 쌓으면 쌓을수록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계속 4분의 1을 계속 곱해지니까 계속 내려올 때마다 그라디언트가 계속 작아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그라디언트가 점점 작아진다. 베니싱이라고 합니다. 그라디언트 베니싱. 근데 여기서 우리는 사인 제곱 x를 하면은 그래도 제곱이잖아. 3승이 아니라. 얘보다 훨씬 낫다. 라고 주장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뉴런넷을 이제 쓰면서 뉴런넷이 그러면은 실제로 얼마나 좋냐. 이론적으로 어떻게 이걸 그릴 수 있냐. 그거를 말해주는 한 가지 지표가 유니버셜 어프로치메이션 서름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뭐 뉴런넷만 되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우리가 예전에 많이 배웠던 머신러닝 알고리즘들 중에서도 이 유니버셜 어프로치메이션 서럼을 만족하는 알고리즘들이 많아요. 사실은. 사실은 이 유니버설 어프로치메이션 세어럼 자체가 말을 해줄 수 있는 건 많이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단 이론적으로 우리가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우리가 봤죠. 그죠?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인데 이제 최소 하나의 히든 레이어는 있는. 네, 여기 스커싱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면 하이퍼브리탄덴트,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함수. 지금은 뭐 렐로 함수까지도 지금 유니버설 어프로치메이션 세어럼이 된다는 게 보였습니다.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런 걸 탑재한 최소 하나의 히든 레이어를 갖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떠한 보럴 메저러블 펑션을 근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럴 메저러블 펑션은 사실은 이제 좀 통계 과목에서 저희가 이제 다루게 될 텐데요. 여기서는 어떠한 연속인 함수라고 생각해 주세요. 물론 여기 뭐 몇 가지 더 제한 조건이 있긴 하지만은 일단 우리 여기서는 어떠한 연속 함수든 그렇죠? 실수 공간에서의 어떠한 연속 함수든 우리는 근사할 수 있다. 하나의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함수가 있으면 이런 뜻입니다. 대신에 여기서 충분히 이 위스가 커야 돼요. 충분히 위스가 커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는 충분히 큰, 여기서 크다는 말은 가로로 충분히 큰, 즉 히든 디멘션이 큰, 충분히 큰 뉴럴 네트워크는 어떠한 연소함수든 우리가 근사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얘를 이제 우리가 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도형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요걸 많이 근사하고 싶다. 요걸 근사하고 싶다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뭐 요런 이제 바로 이제 만든다고 하면은 이런 바를 우리가 수없이 많이 잘게 쪼개가지고 만들면은 사실 얘를 근사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얘가 지금 우리는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가 뭐 원래 약간 곡선처럼 생겼지만 얘를 우리가 이제 스케일을 좀 조정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이런 형태에 가깝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시그모이드 함수가 있고 그다음에 인풋을 약간 이제 변형해서 여기서 약간 더 오른쪽으로 약간 시프트가 된 시그모이드 함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두 개를 우리가 빼주면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이런 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죠? 이걸로 우리가 근사하는 겁니다. 이걸로. 왜? 우리 x가 있다. 그럼 w 곱해가지고 하나는 여기. 그다음 w 곱해가지고 또 하나는 여기. 여기 또 사실 우리가 w 곱해가지고 올라가죠. 여기가 만약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면 여기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또 굉장히 많이 만들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수히 많은 충분히 큰 이제 히든 디멘션을 갖고 있으면은 어떠한 연수함수든 우리가 근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말해주는 건 그래서 얼마나 커야 되는데 얼마나 위스가 커야 돼 모릅니다. 그러면 얼마나 빨리 우리가 원하는 연소함수로 근사가 되는 건데 그것도 모릅니다. 그 까닭에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유니버설 어프로치메이션 세어럼이 실제 실험에서 얘가 실험적인 성능을 위해서 얘가 말해줄 수 있는 영역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